자, 우리 오늘은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 자, 근데 얘네를 전부 다 모아서 일단은 관계사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 관계대명사가 왜 생겼냐면 이렇게 얘기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예시인데 엄마가 쿠키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my mom made some cookies.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쿠키들은 맛있었어. 원래는 some cookies라고 할 건데 some cookies라고 할 건데 이거 우리 대명사로 they라고 하는 거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they were delicious 혹은 they were good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침표가 두 개 찍혀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두 개가 된 거죠. 이거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접속사 and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렇게 연결돼요. My mom made some cookies and they were good.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문장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더 말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의 효용성, 그러니까 좀 더 말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되죠.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는 맛있었다. 이렇게 말을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단 규칙은 이거예요. 관계 대명사, 일단 관계사라는 이 말은 결국 접속사와 대명사라는 말이거든. 혹은 접속사와 부사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에서 겹쳤던 some cookies와 and 그리고 이 cookies를 대신했던 they, 얘네를 다 하나의 말로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내가 하나의 말로 합칠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돼요. 쿠키는 쿠키인데 엄마가 만들어준 그 쿠키가 되는 거지. Some cookies that my mom made were good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겹치는 말과 그 말을 한꺼번에 줄이는 걸 관계대명사로 표현한 문장이 돼요.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문장에서 합쳐진 단어를 하나의 말로 합쳐진 게 바로 관계사다.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걸 관계사라고 지칭하더라 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해. 너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 You love some people. You love some people.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Spend time with people 이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and라는 접속사를 쓸 거야. 그치? 이 and라는 접속사를 쓸 건데 이 and를 쓰고도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and랑 겹쳐지는 말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문장에서 겹쳐지는 말이 some people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spend time with people 요 문장이 되는 거고 이 말 안에 people이란 말 안에 이 문장을 집어넣자 라는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spend time with people that you love.
you love가 되는 거죠. 그럼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서 겹쳐지는 단어를 접속사와 함께 접속사와 그 단어를 하나의 말로 합치는 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다른 예문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이런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나는 I know 자, I know a boy. 자, 나는 한 소년을 알아요. I know a boy. He is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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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한 소년을 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미국인이다. 자, 이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었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마침표를 지우고 boy and he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and랑 he가 겹쳐지는 말이었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야. that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I know a boy that is American. 나는 미국인인 한 소년을 알아요. 가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이 that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니까. 그쵸?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해볼까? 나는 또 한 소년을 알아. I know. 이번엔 I know a boy. I know a boy. And his eyes are blue.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문 같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한 소년을 아는데 그 소년의 눈은 였죠. 자, 문장에서 겹쳐지는 단어를 찾아볼까? 라고 하면 and 접속사와 겹쳐지는 단어 his인 거 보이죠? 이거 두 개를 내가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돼요. I know a boy. I know a boy. 그 다음에 whose eyes are blue. Whose eyes are blue가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문장과 문장에서 접속사와 겹쳐지는 말 대명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했어요. 관계 대명사. 자, 지금 선생님은 계속 관계 대명사를 that으로 적었는데 사실은 관계 대명사가 몇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니까 바로 한번 연습해 보자. 흔히 겹쳐지는 말에 해당했던 그 단어, 즉 선행사라고 지칭되는 단어인 건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우리는 who를 쓰기도 하고 사물이거나 동물이면 which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사물과 동물을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쓰겠다. 그러면 that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사로 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때, 동물일 때 which, 사람, 사물, 동물을 다 포함하는 건 tha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는 전부 다 문장에서 어떤 명사적 역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주어였기도 하고 목적어였기도 했고 또는 소유 대명사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관계사들도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어요. 자, 각각을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된다. 사람을 선행사로 가질 때 소유격 who, 즉 사람을 목적격으로 가지면 who 또는 whom. 그다음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 whose. 물론 of which라는 단어도 있는데 잘 안 쓰니까 이거는 굳이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 which. 그 다음에 that을 가지는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일 때 that. 그 다음 what도 역시나 소유격 없고 목적격에서 what. 자,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치? 자, 우리 위에 나왔던 예문과 잠깐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이렇게 보면
엄마가 쿠키 만들어줬어 했을 때 이 that은 그러니까 my mom이 주어였고 만들어주다 그런데 뭐뭐를 만들어주다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가 없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이 that은 목적격 역할이었어요. 격. 밑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했던 문장에서 that 뒤에서 you 주어 love 동사 이 love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역시나 이 that도 목적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American 친구 있었죠? that 뒤에서 동사부터 출발했거든요. 얘는 주격 보호가 되지? 그러니까 주어가 없이 출발한 문장이야.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지칭을 하고 who's가 나왔던 문장은 보면 동사부터 출발하지만 앞에 단어를 같이 가지게 되는 소유격이 돼요. 자, 이렇게 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규칙이 생겨. 그래서 그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생겼나 봤더니 항상 동사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있어? 라고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있어. 자,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요 문장을 보면 people이라는 단어와 you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반복되어 그래서 우리 이때 나오는 that을 아예 지워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적격.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더라. 반대로 주격은 동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부터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부터 출발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관계대명사들은 약간의 규칙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의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 문장. 얘는 주어가 없고 얘는 Is에 해당하는 이 말을 꾸며주는 his라는 소유격이 없었던 불완전 문장.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따르더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항상 불완전의 형태를 유지하더라. 불완전 문장을 가지고 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문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일단 이 표는 너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표이긴 해. 자, 또 다른 예문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버스는 bus runs every half hour. 자, every half hour 이라고 해서 매 half hour이니까 30분이지 30분마다 운행을 한다가 돼요. 주어는 동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버스는 공항으로 간다. 그래서 the bus goes to the airport. to the airport.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개의 문장에서 겹쳐지는 단어가 the bus였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the bus를 두 개의 문장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말을 붙이면 좋겠냐면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한다가 제일 어울린다고. 30분마다 운행한다라는 중심 문장에 이 문장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겹치는 말을 빼고 관계대명사를 적을 건데 겹치는 말이 선행사, 즉 선행사가 사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which나 that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which나 that은 겹쳐지는 말 바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 The bus which 또는 that goes to the airport runs every half hour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go라는 동사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
나왔으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괄호 묶어서 앞에 나오는 버스를 꾸며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되더라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서 만드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잖아요. 그쵸? 이 what에 대한 얘기도 잠깐만 한번 해볼게. 우리 이럴 수 있지. She told me something. 혹은 뭔가 she told me thing. She told me the thing. 자, 그녀가 나한테 무언가를 얘기했죠. She told me the thing. 자, 이거 그 다음에 the thing was very surprising. The thing was surprising. 우리 분사할 때 배웠었죠? 주격 보호 자리에 여기 나오는 이 ing는 주어에 따라서 연결될 거야. 그것이 놀라움을 준 거라고.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볼게요. 문장에서 겹쳐지는 게 the thing이었거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중심 문장으로 줄 거냐면 그녀가 나한테 말해준 그거 되게 놀라워 라고 할 거니까 얘를 중심 문장으로 볼 거야. 밑에 거. 그러면 여기 앞에 말했던 요 문장을 얘를 없애고 아까 겹쳤던 말 바로 뒤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the thing을 없앴으니까 이거 that 또는 which로 바꿀 겁니다. 그쵸? 그럼 이런 문장이 완성돼요. the thing that 또는 which thing that 또는 which she told me was surprising 이라는 문장이 완성돼. 자, 그런데 the thing that 이라는 문장을 너무 많이 쓰는 거. the thing that 이라는 문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을 편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관계사 what이래요. 자, 그래서 what she told me was surprising 이라는 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위에 나왔던 이 what은 사실 선행사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줄을 한번 그었어요.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똑같은 관계사이긴 한데 여기 나왔던 who, which, that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라고 지칭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선행사가 없고 자기 혼자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같은 관계사이지만 명사절로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두 번째 시간에 접속사 파트 했었을 때 명사절에 관계사 what 설명했었죠. 반대로 형용사절에 관계사 얘기하면서 who, which, that 또는 where, when, why, how까지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사 what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문장이 완성되죠.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합쳐진 거라고. 그래서 what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what부터 시작해서 what she told me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여지는 이 관계사 구문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와서 주어 역할을 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잠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 이번에는 요렇게 중간을 한번 갈라볼게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누어질 건데 이 소유격까지 다 있는 세 개가 다 완벽하게 채워지는 이 관계사들은 꾸며주는 수식도 할 수 있지만 앞에 나온 단어를 설명해주는 계속적 용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that이나 what은 계속적 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즉, 그러니까 컴마를 쓰고 that 또는 컴마를 쓰고 what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하고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in이나 on이나 to 같은 단어 뒤에, 전치사 뒤에 what은 되지만 in이나 on, by 등등의 전치사가 that과 연결되면 틀린 말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in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건 예외니까요. 이렇게 알고만 있어주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다 전치사는 관계사 대시랑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걸 기본 규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처럼 관계사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렇겠네.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죠. Last year was the year. Last year은 was the year. Last year, 작년은 그런 해야. 작년은 어떤 그런 해였어. I got the job done. 자, I got the job. 나는 그때, 즉 작년에, 그쵸? 직업을 얻었어.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합쳐보자. 그러면 작년에 내가 직업을 얻은 그런 해였네. 그쵸? 이 then이 그런 해였어 라는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되네요. Last year was the year I got the job. 이 then이 the year를 지칭한다고 했으니까 then 전체를 빼면 이런 문장이 완성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 이렇게 겹쳐졌던 말이 시간의 관점이었단 말이야. 그쵸? 시간의 관점이니까 우리가 이걸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then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in the year 이 되는 거지. 이 in the year이 결국 which였고, 이 which가 in하고 합쳐지면서 우리는 when으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우리 이럴 수 있죠. Please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얘기 좀 해줘. Tell me the reason. 자, 다음 이 문장과 또 다른 문장 하나 합쳐볼게요. 그녀가 She likes Korean movies for that reason. 자, 그녀는 그런 이유로 한국 영화를 she likes, 좋아해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면 그녀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 한번 말해줘. 그쵸? 그녀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그 이유를 말해줘봐. 이럴 수 있죠. 자, 보세요. 겹쳐지는 말이 the reason이랑 여기 나왔던 that reason이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중심 문장 tell me the reason이라는 문장으로 이 문장 전체를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Tell me the reason. Tell me the reason. Reason that 겹쳐지는 말이었으니까 that she likes Korean movies for 까지. 자,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쓰고 보면 좀 어색해. 왜냐하면 이 for이라는 건 전치사거든.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쓰자고 했는데 명사가 없이 전치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 for를 관계사 문장과 합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돼요. 자, 아까 tell me the reason. 기본 문장은 같아. Tell me the reason. Tell me the reason for that she
likes Korean movies 가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봤더니 아까 규칙이 뭐였냐면 분명히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that은 같이 안 쓴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at을 없애요. 없애고 앞에 선행사를 단어로 가졌으니까 이 자리를 which로 쓰는 겁니다. 그럼 for which가 완성되죠. for which는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전치사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or which라고 쓴 거와 이해되죠? for이 전치사가 혼자 있기 너무 덩그러니 있어서 혼자 있기 어색해서 전치사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 이 for which가 결과적으로 the reason을 설명하는 말인 거네. 그래서 말을 좀 더 줄여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관계부사죠. Tell me the reason why she likes Korean movies. 자, 그런데 이 why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the reason이나 why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알 것 같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또는 선행사 둘 중에 하나를 지우게 된다. 물론 지우지 않고 the reason why를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the reason을 놔두고 why를 지우기도 하고 때로는 the reason을 지우고 why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선행사 또는 관계대명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시키거나 해서 말을 더 간추리는 표현이 관계사 부분이었다는 거. 자, 지금 문장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잠깐 만들어 볼게. Tell me the reason why 가 되죠. 자, 이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까지 완벽하단 말이야. 아까 우리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했었거든. 근데 이 why는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관계 부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뒷문장이 항상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완전 문장을 가지고 오더라 라고 했던 게 관계 부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 문제를 보는데 밑줄이 여기에 그어져 있어. 근데 이 밑줄을 봤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해. 주어가 없어.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 없는 문장이거나, 그쵸? 또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출발한 문장이거나, 그럼 뭔가 빠져있는 문장인 거잖아. 그리고 빈칸을 기준으로 혹은 밑줄을 기준으로 앞에 단어, 즉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의 자리가 돼요. 자, 반대로 빈칸이나 밑줄을 기준으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뒷문장이 완전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관계부사가 다 되는 건가요? 라고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관계부사, 아까 잠깐 표를 보면 관계부사에 대한 표를 안 그렸었구나. 한번 체크해보자. 앞에 나왔던 선행사가 시간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관계부사를 when으로 쓸 거야. when. 앞에 나왔던 단어가 장소의 관점이라면 얘는 where로 쓸 겁니다. 앞에 나왔던 선행사가 이유에 해당하는 the reason이라면 얘는 why로 쓰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온 게 방법에 해당하는 the way 였다면 관계부사는 how를 쓰게 됐어.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뒷문장이 항상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사였기 때문에 when이나 where, why, how가 의문사처럼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고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앞에 나왔던 단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는 거야. 시간의 관점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 장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을 전부 다 관계부사가 추가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부사 와우, 그 관계부사 how랑 선행사 the way는 둘 중에 반드시 꼭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죠. 둘 다 함께 병행할 수가 없고 the way랑 how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에 대한 기본 정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몇 가지 예시문을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3가지 예문 정도를 먼저 한번 적어봤어. 이 예문을 보고 먼저 한번 생각해볼래?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 너가 생각했어야 해, 정답을. 자, New York is the city, 빈칸, I lived last year. 자,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단어가 있어. 즉, 선행사가 있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는 없지만 live라는 말 자체가 자동사죠.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린 얘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지칭하거든. 자, 그러면 결국 완전한 문장 앞에 장소에 해당했던 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where로 쓸 겁니다. where. 그러면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했지만 that은 불완전 문장하고 같이 쓰기로 했어. 근데 뒷문장이 완전했죠? 그러니까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I don't know why or I don't know which he failed the test. 자, 보세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는 없네요. 즉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가 있어. 완벽한 문장이네 라고 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why인 것 같은데 우리 그렇죠. 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거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위치는 안 돼요. 그리고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했는데 얘는 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why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행사가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면 원래 선행사는 the reason 이고 관계부사가 why인 건데 둘 다 함께 병행해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why가 되는 정답이 돼요. 3번에 The teacher was satisfied with blank. The students had done first homework. 자,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전치사가 왔어요. 뒷문장은 주어가 있고 had done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였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줄 거거든. 목적어가 없네요.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 없는 불완전 문장. 그런데 선행사도 없어요. 즉 단어도 없어요. 그럼 이때 무슨 역할이야? 라고 하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어도 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what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숙제를 위해 했었던 것에 만족했다, 만족스러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관계사 부분을 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구나,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고 또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관계사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걸 먼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빈칸을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없고, 그쵸?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관계 대명사를 썼고, 선행사가 있는데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관계 부사를 썼고, 선행사가 없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했다면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문장을 표현했다 라는 거. 그렇죠? 요거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관계사 부분을 펴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인 거죠. You will
achieve what you want until in the end. Until then,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will achieve what you want in the end. 자, 너는 결국 네가 원하는 거 이룰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그게 바로 우분투가 남기고자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면서 잘 모르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 꼭꼭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선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